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일입니다. 잠시 후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는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기념식을 준비하고 있는 5.18 민주묘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기념식이 곧 시작되죠? 네,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이 조금 뒤인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정부 주요 인사와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등 2천여 명이 이곳 국립 5.18 민주묘지에 속속 도착하고 있는데요. 기념식 참석자들은 출입구에서 입장권을 받아 소지품 검사를 거친 뒤 기념식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기념식장 곳곳에는 경찰과 경호 인력이 배치되는 등 경비 태세도 강화되고 있는데요. 오늘 기념식은 코로나19 방역 조치 해제로 참석 인원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99명으로 제한됐지만 올해는 5.18 유공자와 유족 등 2,000명이 참석해 대규모로 치러지는데요. 기념식은 약 1시간에 걸쳐 헌화와 분향, 경과 보고, 기념사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중간에는 추모 공연과 함께 5.18 유공자 김향득 사진작가, 김영미 5월 어머니집 관장 등 희생자들의 사연도 소개됩니다. 올해 기념식의 주제는 5월을 드립니다로 보훈처는 5.18 유공자와 유족들에게는 진실 규명을 통해 아픔을 치유하자는 의미를 담았고 국민들에게는 희망 가득한 5월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메시지를 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 100여 명, 정부 부처 새 장관들과 대통령실 참모 대부분이 오늘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재창이냐 합창이냐로 과거 보수정부 때 논란이 됐던 임을 위한 행진곡도 모두 함께 부르는 재창으로 정리됐습니다. 지금까지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등 100여 명의 의원들이 오늘 열리는 5.18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하루 앞서 이재명 총괄 선대위원장이 5.18 묘지를 참배하고 대선 패배에 대해 사죄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압도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패배했다며 감사와 함께 사죄를 밝혔고 5.18 전야제에도 참석했습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기념식 하루 전인 어제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논의하기 위한 헌법 개정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당에 제안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한 말이 표심 잡기형 헐리우드 액션이 돼서는 안 된다며 특위 구성에 조건 없이 동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5.18 기념식 참석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아파트 위층에 사는 부부를 살해하고 그 부모까지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3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선처를 구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김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이른바 층간소음 살인 사건.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 끝에 윗집 부부를 살해하고 함께 있던 이들의 부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충격을 줬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36살 장모 씨에 대해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범행 수법이 극도로 잔인하고 숨진 부부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부모를 잃게 되는 등 범행 결과도 참혹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장 씨에게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장 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을 내세워 자수감경 적용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된 상태여서 자수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물 변별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또는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구형했던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형이 내려진 데 대해 유족은 반발했습니다. 한 가정을 말살을 시키고 대한민국 최고 법정의 형벌을 적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이란 질서를 바로 좀 세워줬으면 좋겠고.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5월의 파란 하늘은 반갑지만 낮더위가 기승입니다. 한낮 기온 오늘도 광주와 강진 29도, 구례 30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2에서 5도가량 높은데요. 이 정도면 7월 초중순에 해당하는 기온으로 오늘도 덥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곳들이 많습니다. 일교차가 크게는 20도 이상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요즘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점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 발효 중이고요. 그 밖의 지역들로도 확대될 수도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곳곳에 바람도 강하게 부니까요.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1에서 6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화순 29도, 담양 30도로 덥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5도, 순천과 광양 29도로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5도, 영암 29도, 해남 26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3도에서 25도가 예상됩니다. 서해남부 북쪽 먼바다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겠고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하루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110명으로 전날보다 신규 확진자가 소폭 줄었습니다. 광주에서는 일상 속 산발 감염으로 901명이 확진됐고 전남은 요양병원 등에서 47명이 감염되는 등 1,209명이 확진됐습니다. 광주 전남의 하루 확진자 수는 일주일째 2,000명대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영광군 불감면의 한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축사 12동 가운데 8개의 동이 불에 타 돼지 18,000여 마리가 죽었습니다. 또 불길이 산으로 번지면서 산림 2.5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산림당국은 축사에서 시작된 불이 바람을 타고 산 정상부까지 번져 피해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가 5.18을 앞두고 어제 장애인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광주 금남로에서 열었습니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어제 집회에서 5.18 이후 42년이 흘렀지만 장애인은 여전히 차별받고 민주주의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장애인도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설을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예산 마련과 이동권 보장 정책 개선 등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과 정책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2022 광주 인권상 수상자인 미얀마의 신시아 마웅이 미얀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신시아 마웅은 어제 5.18 기념재단에서 열린 광주 인권상 시상식 기자회견에서 현재 미얀마의 상황이 심각하다며 주변 국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의사 출신인 신시아 마웅은 태국 국경에 메타오 병원을 설립하고 미얀마 난민에 대한 의료 지원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참여자 제21일 6일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 다수가 무투표 당선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독점 정치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정치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제21은 무투표 당선은 후보의 자질과 공약을 확인할 수 없고 시민들의 참정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단독 출마자에 대해서도 유권자의 찬반 의사를 묻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광산구청장 후보와 광주시의원 후보 11명이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지난달 18일 여수시에서 오존주의보가 처음 발령된 뒤 최근 한 달 동안 전남 지역에서 13회가 발령되는 등 전남의 오존주의보 발령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는 오존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될 경우 호흡기 등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외 활동이나 운동 등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5.18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